그래서 이 방이동의 제목을 이렇게 지었어요. 모든 뻔한 것에는 이유가 있다. 이게 뭐냐면 좋은 게 좋다. 모이는 데는 또 이유가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긴 너무 사람 많아서 안 갈 거야 하는데 왜 사람이 많겠어? 좋으니까 많은 거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서 딱 보면 일단 롯데월드 타워가 이렇게 높이 솟아있는 게 보이고 그 주변에 또 석촌호수가 되게 크게 있잖아요. 서울 한가운데 이렇게 호수가 떡하니 있는 것도 참 드문데 되게 크게 있고 또 롯데월드가 바로 옆에 또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거 보면서 여기가 참 진짜 서울에서 좀 특이한 장소? 뭐랄까 문화와 놀이와 여러 가지가 좀 엮여 있는 공간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기억에 좀 남고 롯데 제국 롯데 제국 뭐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죠. 네, 그래서 좀 기억에 남아요. 여기는 좀 어떤 동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빠숑님 입지 전문가 빠숑님 송파구 방이동 여기는 뭔 얘기를 해야 될까? 저는 유희열님의 감성으로 바라보진 못하고 그냥 그냥 좋겠다 살면. 아니 지금 지금 말씀하신 지역들이 너무 좋은 지역이고요. 거기가 이제 롯데월드가 1989년도에 이제 오픈을 했어요. 그렇게 오래된 거예요, 롯데월드가? 그러니까 이제 올림픽 때 맞춰서 오픈을 하려고 그랬는데 중간에 좀 사고도 나고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올림픽 끝난 다음에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89년도부터 이제 잠실이라는 지역이 이제 완전히 그냥 천지 개벽이 되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잠실주공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 지금 5단지는 아직도 있고 잠실 시형 아파트 그게 다였었거든요. 그다음에 아시아 선수촌 있었고 우성 1, 2, 3차 지금 아파트 그게 잠실에 있는 것들인데 그냥 아파트였어요. 그냥 아파트 주공 아파트잖아, 주공 아파트.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아파트였는데 올림픽 치르면서 빵 떠버린 거예요, 여기가. 그다음에 또 올림픽 때문에 지하철도 개통했고, 왜냐면 지하철이 2호선이 들어온 지가 84년도에 들어왔으니까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됐는데 그 활용 정점을 찍은 게 지금 말씀하신 롯데월드였어요. 백화점 들어갔지, 마트 들어갔지, 롯데월드 들어갔죠. 그다음에 석촌호수를 정비했거든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석촌호수 주변은 쓰레기 그냥 쌓아두는 그런 공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석촌호수가 뭐냐면 호수가 아니야 원래.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잠실이란 지역은 섬이었어요. 섬이었고 오히려 지금 이쪽에 송파구 쪽이 아니라 저 위에 성동구 쪽에 붙어 있는 섬이었었어요. 근데 한강 정비 사업 고수부지 전두환 때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한강을 일자로 쭉 피다 보니까 이게 남쪽에 붙는 게 더 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매립을 해버린 거예요. 송파구에다가 잠실 사이에. 그래서 매립하는 과정에서 다 매립할 수가 없으니까 일부 남겨놓은 게 두 덩어리가 남았는데 그게 석촌호수인 거예요. 원래 한강이 한강. 호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인공호수인 거죠. 원래 한강물이었던 거라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롯데그룹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석촌호수랑 롯데월드 만들면서 하나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잘 보자고 즐겨 찾는 지역이 생겼던 거였었고 거긴 잠실동. 그래서 지금도 송파구에서 최초로 개발을 했고 지금도 제일 잘 나가고 그다음에 뭐 메인 일자리가라고 할 수 있는 삼성동에 붙어 있고 그래서 거기는 좀 다른 동네라서 잠실동은 일단 논의를 하고 여기 나온 방이동은 잠실동 바로 옆에. 그러니까 지금 올림픽 스타디움이 있는 게 잠실동이고요. 올림픽 공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 끝에. 그래서 그 사이가 방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모습 그대로 거기 남아 있었어요. 그냥 다세대 빌라가 있고 단독주택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특히 야구장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다 맥주 좋아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그때부터 잠실 야구장 생긴 다음부터는 계속 술집들이 생기는 거예요. 호프집. 퇴폐 술집이 아니라 젊은이 들어오는 술집. 그러니까 그 방이동이 먹자골목이 된 거예요.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까지 해서. 지금 이제 그 분위기가 생긴 거죠. 주거하고 먹자골목들이 분위기들이 생기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다른 지역과 똑같은 상가들이 생겼다가 최근에 와서 방이동에 있는 그 상가들이 조금씩 이제 세련돼지는 거예요. 속리단길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남동에 있는 예쁜 카페들 생겼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후암동에 아니면 경리단길에 있는 예쁜 카페들이 익선동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익선동에 있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원래 사람도 많았는데 그 전에는 그냥 칙칙한 호프집만 있었는데. 그냥 예쁜 카페들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더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되는 데들이 더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입지가 원래 좋았던 데다가 여긴 교통도 편리하고 평지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데다가 이렇게 먹고 즐길 수 있는 상업성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시너지가 나서 폭발을 한 거죠. 그렇구나. 네.
그 동네에 살고 싶다. 모험과 신비가 가득한 나라. 이거 노래 아세요? 롯데월드. 여기 막 로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근데 로티 보면은 너무 가까이서 보면 약간 커서 무섭고 멀리서 보면 되게 반갑고 막 이런데 너무 가고 싶었던 기억나요. 저는 부산에서 이제 롯데월드 생겼을 때 어릴 때 한번 와봤거든요. 동네 아줌마들이랑 그쵸, 그쵸. 엄마가 이렇게 해서 애들이랑 해가지고 롯데월드 한번 가본 거예요. 부산의 촌놈들이. 그래서 아이스링크에서 스케이트도 타고 너무 재밌었던 기억. 그러니까 정말 모험과 신비가 가득한 나라였고 어린이들이 정말 가고 싶어했던 그곳이었죠. 제가 첫 직장이 롯데 백화점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롯데 그룹에 간 이유 중에 하나도 롯데월드도 있었어요. 그 혜택이 있으니까. 직원들 혜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97년도에 신입사원 교육을 이제 가는데, 이제 전국에 있는 롯데 계열사를 다 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백화점인데 롯데 호텔, 롯데 월드도 계열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롯데 월드 가서 하루 종일 노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거의 19박 동안 하는데.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저희는 이제 그 교육을 받는 거라서 추리닝을 입었어요. 롯데 이렇게 추리닝 입고 다니는데 좀 창피하긴 한데 추리닝을 입으면은 거기 이제 롯데월드 직원들한테 모든 게 다 공짜야. 먹는 것도 공짜, 타는 것도 공짜. 그날이 제일 행복했던 거 같아요. 그 빌려주시면 안 돼요? 네? 빌려주시면. 근데 그때는 주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억에 나는 게 거기 청년열차가 있는데 3번 연속 탔다는 거 아니야? 근데 타니까 안 되겠다. 머리가 아파. 뇌가 쏠려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거기 그 퍼레이드 하잖아요. 네, 퍼레이드는 맞아요. 그 러시아 맞아, 분들이나 맞아. 외국 분들이 하는데 점심시간에 이제 그 롯데월드 직원들이 먹는 식당 가서 먹는데 거기서 그 퍼레이드 하셨던 분들을 만나면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똑같이 밥이랑 김치 먹더라고요. 97년도 일이었었는데 아무튼 그런 기억이 나서 롯데월드는 지금도 설레요. 가면은 기분 좋고. 맞아요. 참 못 간지 오래됐어요. 놀이공원 같은데. 부산에 생겼는데 최근에 기장군에. 기장군에요. 예, 테마파크 롯데에서 그 롯데 아울렛 옆에다가 만들었어요. 처음 아닌가? 롯데 만든 거 테마파크는 네. 부산에도요. 예. 예전에 남포동에 생긴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예전에. 지금 거기 그 남포동은 아니고 광안동에 일부 그냥 그 조금 있었는데 그냥 뭐 그냥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 네네네네. 그런 정도만 있었죠. 근데 테마파크 대관람차. 대관람차. 그러니까 참 왜 놀이동산 하면 그 대관람차가 좀 뭐랄까 대표하는 이미지고. 그렇죠. 그런데 가서 꼭 타고 싶었던 건 청룡열차고. 바이킹. 바이킹은 조금 약하고. 이제 제가 탔던 놀이기구 중에 제일 기억에 나는 건 그 자이로 스윙이라고. 자이로 스윙은 뭐야? 자이로 들어보나 하겠네. 자이로 들어보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자이로 스윙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돌아 이게. 빙글빙글 돌면서 막 이렇게 끝점에 올라갔다 바닥으로 막 추락할 때 정말 이거 나를 집어 던질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이 드는 놀이기구인데 그게 제일 짜릿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아무튼 그런 놀이동산 간지도 진짜 수십 년이 지나갔고 야, 진짜 추억이네요, 추억.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딘가에 갈 수 있다는 거가 너무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왜 갈 수 있는데 난 왜 이렇게 집에서 쩔어 있었지? 요즘 조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걸을 수 있어야겠다. 그냥. 근데 나 진짜 걸을 만한 강아지 산책도 되게 의무감으로 죄송해요. 옛날 노래가. 공이로비.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밤을 걷는 밤 읽으면서 내가 몇 살에 누구랑 갔었던 그 야경 또 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몇 살에 누구랑 갔었던 전 남친? 네.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좀 잘 안 걷는데 저도 요 근래 좀 이제 다니기 시작했어요. 동네도 좀 안 가봤던 데들도 주말에 이제 시간 이용해서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마실 나가면서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좀 근처에 있던 미술관, 작은 미술관, 보름산 미술관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항상 이름은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도보로 10분도 안 돼요, 거리가. 근데 가까운데 안 가게 됐던 그런 장소예요. 근데 지난주인가 갔다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미술 전시도 좀 하고 그쵸. 카페도 있고 근데 그 카페가 그냥 요즘 현대식 건물 같긴 한데 외부에서 보면 내부에 들어가면 인테리어들이 되게 막 한옥 옛날에 한옥 내부에 있을 만한 그런 가구들 있잖아요. 그런 거랑 되게 막 골동품 같은 것들을 전시를 쫙 해놨는데 되게 멋있어요.
그리고 산 안에 있어서 되게 새 소리가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으면 막 새 지저귀는 소리가 별 소리가 다 들리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 곳들이 가까운데 있었는데 몰랐구나. 그런 걸 조금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다들 아마 사시는 동네에 좀 바빠서 그렇지 네.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괜찮은 그런 장소들이. 그쵸. 구석구석 다니다 보면 내 마음에 쏙 드는 장소가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좀 그렇게 다녀보면 좋겠다. 지금 그러니까 그 해당 신도시 사시는 분들이 지금 많잖아요. 네.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개발해서. 그러니까 신도시들 안에서도 이제 되게 다양한 시설들이 많긴 한데 이제 그런 측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정말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 상가, 학교 딱 거의 그냥 어떻게 보면 그 규격품처럼 나와 있어서.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도시에서만 있지 마시고 신도시를 개발하면 분명히 구도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양시도 일사신도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도심 쪽이 있고 김포도 구도심 쪽이 있고 김포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서울에 붙어 있잖아요. 강서구 가면은 이런 비슷한 분위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강서구 되게 오래된 동네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끈 지역까지 찾아보시면은 여기는 좀 종로구 중심으로 해서 이제 거의 이제 도심권만 설명을 했는데 서울 25개구는 다 이런 장소들이 다 있어요. 100%. 그리고 그 1기 신도시에서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분당이 성남시에서는 대장이고 압도적이지만 이런 풍경 내는 게 없잖아요. 근데 중원구나 수정구 가면은 더 재밌는 데도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거 찾는 게 일이니까 이제 유튜브에도 그런 것도 올려놓기도 했고. 그래서 아마 부산도 마찬가지. 부산은 더 많지 뭐 솔직히. 너무 많고 또 서부산 쪽은 진짜 보물에 보물 완전히.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고 홍보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일반인들이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나 블로그나 뭐 이런 걸로 알려주시지 않으면은 일반인이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면서 지역 활성화도 되고. 빠숑님이 하셔야겠네요. 저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니까. 좀 매주 가서 매주 새로운 거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탐방, 원조 아파트 제가 매주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냥 그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진 달란트고 제 능력이라서 그냥 재밌고 여러분들도 그냥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지역을 그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그 빠숑님 블로그 글 중에서 그 성수동을 걸은 글인데 그 글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인상적으로. 뭐냐면 이제 아내분께 누구야? 성수동은 차 댈 데가 없어. 그래서 지하철 2번 출구로 성수역 2번 출구로 뭐 이게 출구는 지금 틀릴 수 있습니다. 몇 번 출구로 나와야 돼. 나오니까 이게 보이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사진 막 하면서 이렇게 정말 무슨 연애 편지처럼 쓰신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고 볼거리도 되게 많고 정보도 정말 가득하더라고요. 빠숑님이 좀 그런 책도 내주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밤을 걷는 밤처럼 낭만적으로 썼는데 이제 정보도 있고 적당히 잘 버무려진 책인데 빠숑님이 쓸 수 있는 또 그런 그 산책거리 그리고 우리가 정말 속리단길 저 사실 안 가봤고 못 들어봤거든요. 이런 우매한 분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걸으면 좋은 길 뭐 이런 것들 찾아서 다정하게 알려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속리단길에 정말 괜찮은 식당들하고 커피숍들이 많이 생겼어요. 거기 이제 장인들 정신이 있어. 제가 커피 잘 안 먹는데 거기 로이스터 커피인가? 어떤 게이샤 커피 하는데 너무 맛있는. 게이샤 커피라는 거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맛있더라고. 제가 거의 뭐 좀 차처럼 생겨가지고 뭐 그런 것도. 그다음에 식당들이 나오는데 되게 정성스럽게 나와요. 조그만 식당들도. 그래서 참 독특한 분위기다. 그러니까 과거에 솔직히 상가들만 있어서도 장사가 됐을 때는 신경들을 안 썼거든요. 근데 요즘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장사들은 가기들은 안 되는데 젊은이들이 하니까 이게 경쟁력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음식도 전문적으로 만들고 연구하고 또 서비스도 그렇고 온라인으로도 접근할 수 있게 해놓고 그래서 그렇게 좀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속리단길 치시면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나오거든요. 한번 검색해 보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다독다독 단톡방이 있는데 드리머가 서촌에 놀러 갔어요. 근데 이제 빠숑님 저 서촌 왔어요. 어디 가야 돼요? 근데 저도 질세라 여기 가봐라 너무 많이 보내주니까 그만 보내세요. 난 저녁 한 끼를 먹고 싶었을 뿐인데 막 장소가 막 추천이 대여섯 군데를 하니까 도대체 어딜 가라는 거냐. 경쟁적으로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어딘가 이렇게 맛있는 한 끼를 먹고 누군가와 이렇게 가만히 걸을 수 있는 거 오늘은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나만의 핫플이 있다면 뭐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그분들께 책 5권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네.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핫플레이스나 혹은 밤에 걷기 좋은
길, 나만 이건 알고 있었는데 썰푼다. 운치 있는 길. 그런 것들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성스럽게 남겨주신 분 5분께 저희가 책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메일과 함께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슬슬 밤을 걷는 밤도 이제 마무리하고 저희는 아까 얘기했던 돈가스를 먹으러 골목길을 찾아서 연남동을 좀 걸어볼까요? 연남동을 좀 걷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네. 오늘 방송도 고생하셨고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